겠습니다. 2장을 살펴보고 있고요. 2장은 객체지향 설계 원리, 프로그래밍 설계 원리, 그리고 코드 냄새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5가지 원리인 솔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SRP, 클래스의 응집성과 관련된 그 원리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는 OCP를 설명드렸어요. 그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확장할 수 있어야 가장 베스트가 되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객체 지향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설계 패턴들을 배우게 되면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OCP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P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다가 다 못하고 끝냈는데, 이 LSP는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상속. 그래서 다양성을 목적으로 우리가 상속을 한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 다양성을 목적으로 상속을 한다. 다양성을 목적으로 상속을 한다는 것은 그 객체를 그 객체의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상위 타입을 가지고 다양한 애들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양성을 목적으로 상속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객체를 처리하는데 이 객체의 타입이 아니라 부모나 조상 타입 갖고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상 리모컨으로 처리할 때 이 리모컨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내가 이거 갖고 그냥 누르면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리모컨을 가지고 내가 쓰면 얘가 강아지를 가리키면은 강아지가 잘 동작을 해야 되겠고, 고양이를 가리키면 고양이가 잘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LSP의 얘기인데, 이 LSP는 이제 언어들이 문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 LSP가 문제가 안 되게끔, 그 대체 가능성을 했을 때 문제가 안 되게끔 보장해 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를 언어에 따라서는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서 보장을 안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들에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 세 번째는 보장을 안 해줘요. C++는 안 해줘요. 자바도 이거를 체크드 예외만 해주고 체크드 예외가 아니면 안 해줘요. 예외를 제가 뭘 발생하지 이런 걸 검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속할 때 이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고, 이제 메소드의 반환 타입에 대해서는 요즘은 다 공변성은 보장해주고 반변성은 제공해주지 않고,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재정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재정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경우는 없죠. 문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뭔가 이 LSP에 문제가 안 되게끔 보장해주는 요소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절대 보장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상속을 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상속으로 처리했는데 사전 조건이 강화된다든가 사후 조건이 약화가 되면 부모 리모컨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하지 못한 값들이 리턴되거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값들이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우리가 LSP 그 상속할 때 다양성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된다라는 예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LSP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제 중에 하나가 이제 rectangle, square 얘기고요. 보통은 우리가 다형성을 목적으로 상속할 때는 is의 관계가 성립해야지만 상속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isA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되는 건 아니에요. LSP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quare is a rectangle이라는 명제,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죠. 그 명제는 참이에요. 수학적인 측면에서 참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인데 실제로는 좀 다르게 동작하죠.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폭과 높이를 각각을 별도로 조절해도 여전히 직사각형이 되지만 정사각형은 하나를 조절하는데 다른 걸 조절하지 않으면 얘는 더 이상 정사각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상속을 했을 때는 이제 렉탱글 이용해서 스퀘어를 처리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나는 폭만 바꿨는데 폭과 높이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는 리모컨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즈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우리가 상속을 하면 안 되겠고 LSP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런 여기서 기대했던 행동을 얘가 똑같이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정의하는 메소드가 문제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LSP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뭐가 그러면 LSP의 위배가 되는 건가? 아까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게 이제 요게 위배가 되는 형태가 돼요. 이 메소드는 얘한테는 안 맞는다. 라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재정의하는 메소드가 부모 리모컨하고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거나 다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리모컨으로 처리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거는 다른 결과를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문제인데 이 LSP가 위배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걸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식 클래스에 어떤 부모에 없는 새 메소드를 추가한 거예요. 부모가 없는 새 메소드를 추가하면은 우리가 다형성을 이용해서 어떤 상속을 처리할 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메소드는 부모 리모컨을 가지고는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다형성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상속을 했는데 자식 클래스에 부모 없는 메소드 추가한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LSP 측면에서는 요 애들은 LSP 측면에서 살펴보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SP는 부모 리모컨을 사용하여 객체를 처리할 때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리모컨으로 처리하는 거이기 때문에 자식의 어떤 새로운 메소드가 추가된 거는 이 부모 리모컨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예요. 얘를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바에서 인터페이스 구체한 클래스는 보통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 외에 추가적인 메소드를 많이 갖고 있겠죠. 컴페러블 메소드 그 인터페이스 구현하면은 뭘 갖고 있어요? 컴페어 투 메소드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클래스가 컴페어 투 하나 메소드만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뭐 엄청나게 많은 메소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컴페어 투 말고도. 근데 우리가 컴페러블이라는 리모컨을 썼을 때 다른 메소드들이 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LSP 측면에서는 뭐가 핵심이냐면은 재정의하는 메소드가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물론 문법적인 거는 언어가 이게 하는 거긴데 언어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의 새 메소드의 추가는 LSP와는 무관한 겁니다. 무관하다고 해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LSP의 핵심은 부모 공개 메소드의 재정의이고, 이 부모 메소드를 재정의하는데 얘가 필요 없어. 그래서 필요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빈 메소드로 재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빈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순간 그 자체로는 LSP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더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혜택이 있으니까. 어색하더라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빈 매수 정의에서 무시하는 건 이제 반환 타입이 있으면 그것도 어려워요. 반환 타입이 없을 때만 빈 매수 정의해가지고 부모 메소드가 부모의 정의되어 있는 게 호출됐을 때 아무것도 안 하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 모든 LSP들은 다양성으로 목적을 했을 때만 이제 나타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상속을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죠. 우리가 상속을 해서 뭔가 썼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속을 해서 썼는데 주로 이 객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t, dog, cat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펫이 부모 타입이고 펫을 상속해서 강아지,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처리할 때는 늘 펫을 이용해서 처리하는지 않아요. 응용해서. 늘 뭘로 처리해요? 강아지로만 처리해요. 그럴 때는 이런 LSP 문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상속해서 내가 부모의 코드 중복을 없애가지고 상속해서 쓰는데 부모 리모컨을 이용해서 주로 처리하지 않아. 그런 게 안 해. 그러니까 다양성을 거의 활용 안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지만 사용할 때 주로 부모 리모컨을 이용해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요 새로 만든 요 클래스 갖고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LSP가 되게 중요할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싹 설계를 해서 봤더니 LSP 측면에서 위배되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공개 메소드가 있는데 자식에서 이거를 재정의해야 돼. 재정해야 되는데 그 성격이 너무 달라. 아니면 필요 없어서 빈 메소드로 정의해야 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첫 번째 방법은 부모 자식 간이 아니라 형제 클래스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처럼 렉탱글을 상속받아서 정사각형을 상속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렉탱글의 더 상위 클래스가 쉐입이 있으면 쉐입의 자식으로 렉탱글과 스퀘어를 같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코드는 약간 중복될 수도 있어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LSP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소지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 중 특정 메소드가 필요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으면 해당 메소드를 부모 타입에 제외하고 그것을 포함하는 하이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있는데 새 중에 새에다가 fly 메소드를 넣어. 그러면 새들 중에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어요. 그러면 LSP에 위배가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여기에다가 빈 메소드로 만들어 가지고 fly가 호출돼도 날지 못하게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데 그럴 바에는 LSP에 위배가 안 되게끔 만들려 그러면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새, 날지 못하는 새. 여기는 날지 못하는 새는 안 나타냈는데 필요하면은 non flying bird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얘네들을 아우르는 타입을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처음부터 조금 요 LSP에 위배되는 상황을 생각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ly를 빈 메소드로 재정해야 되는 애들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포함 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벡터를 상속해서 스택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LSP 얘랑 얘랑 안 어울리거든요. 만들 수 있지, 구현할 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 벡터를 포함 관계로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코드를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해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LSP 측면에서 서로 안 맞으니까 상속을 포함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상속 대신에 포함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설계 원리입니다. 솔리드에서 I에 해당되는 애, ISP. 그래서 이 ISP는 인터페이스 분리 원리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서의 인터페이스는 자바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아니고요.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퍼블릭 메소드들을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출해 가지고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들.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불렀을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있는 거죠. 그게 요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라는 거고요. 이 ISP는 영어로 하면은 client should not be forced to depend upon interface that they do not use.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만들도록 강요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LSP에서도 조금 같이 나왔던 개념이에요. 나는 플라이 메소드가 필요 없어. 근데 플라이가 여기 있으면 얘가 강요받고 있는 거죠. 플라이를 쓰게끔. 쓸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공개 메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에서는 취사 선택이 안 되니까 나한테 맞는 애들도 있겠지만 나한테 맞지 않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수, 즉 공개 메소드의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많은 걸 많이 만들수록, 공개 메소드를 많이 만들수록 나한테, 자식들한테, 어떤 자식들은 에게는 필요가 없는 메소드를 강요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강요하게 되면 이제 LSP 문제 등 또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게 ISP입니다. 그래서 이 ISP를 우리가 항상 보장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개 메소드는 늘 하나씩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씩만. 그러면 그 ISP에 위배될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항상 같이 제공하는 것까지는 분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의 우리가 핵심은 너무 많이 제공하면 안 된다. 특히 이 상속 설계를 했을 때 필요한 애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애도 있으면 그거를 위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 여기서 보면은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 자체만 봐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eat, walk, swim, fly 하지는 않죠. 먹는 건 먹겠지만 어떤 애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를 거고 날지 못한 애들도 있을 거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치?
뭐 물고기는 못 걸어 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저거를 4개를 다 제공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저것들이 필요 없는 애들도 있으면 얘네들을 분리해서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애들이, 모든 리빙싱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eat면 eat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분리해야 되는 거죠. 이 분리를 할 때도 자바 같은 경우에는 eat를 확정해가지고 이제 living in sky에는 fly를 넣고 living in water에는 swim을 넣고 living on land 땅에 살면 걸어다니는 walk를 넣는 형태로 이렇게 분리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강요되는 내가 불필요한 거 나는 여기에 속하면 여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개구리를 정의하면 개구리는 물에서도 되고 땅에서도 뭔가 할 수 있으니까 2개를 자기가 가져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굳이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갖다가 쓰는 거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빔 메소드나 뭐 이런 걸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ISP가 되겠습니다. 오리 같은 건 저렇게 다 되니까 저런 식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이게 ISP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에 A라는 인터페이스에 foo라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foo라는 메소드. 그리고 X와 Y가 이 A를 구현해서 foo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상태였어요. 요 상태였는데 이것을 구현하는 여기 인터페이스 A에 bar라는 새로운 메소드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애들이 A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애들이 bar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ISP 측면에서 LSP 측면에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bar을 넣는 거예요. bar을 넣으면 X는 수정할 건 없고 요 구현하는 거를 수정할 건 없지만 이 X는 원래 bar가 필요한 애예요. bar가 필요한 애. 그래서 bar을 자신에 맞게끔 재정의해 쓰고 있습니다. Y는 bar가 필요 없는 애야. bar가 필요가 없는 애니까 bar를 이제 빔 메소드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이 bar을 필요가 없는 애도 뭔가 필요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ISP에 위배되는 거예요. LSP 측면에서도 위배고. 필요 없는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둘 다 위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는 그대로 두고 B를 만들어서 요 A를 확정한 B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B는 f와 bar을 다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bar까지 필요한 애고 제공할 수 있는 애니까 A를 B로 바꾸는 거예요. B로 바꾸고 bar을 추가해가지고 제공을 하면 돼요. Y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LSP, ISP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선호가 되는 방법인데 자바는 뭘 또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냐면 기본 메소드를 만들어서 제공해요. 이제 기본 메소드를 만들면은 아까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 입장에선 차이가 없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와 똑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 디폴트로 여기에 빔 메소드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애들은 아무 조치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수정을 적게 만들게 해주는 어떤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A 리모컨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을 눌렀을 때 얘가 발을 제공하는 N지 제공을 안 하는 N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는 또는 어떤 구현의 편리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요소이지만 ISP나 LSP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거죠. 따로 만들게 되면 ISP 측면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후와 발을 동시에 부르고 싶은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후와 발을 동시에 제공하는 애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싶은데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타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ISP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객지장 설계 원리 측면에서 보면 이 방법이 가장 맞는 방법이다.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야 돼. 근데 새로운 걸 추가해야 될 때에는 여기다 추가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추가하게 되면 필요 없는 애는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가면 되고 필요한 애들은 새로 확장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 리모컨은 기존 애들과 새로 추가한 메소드를 다 활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는 타입이 되니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아까 가장 베스트한 솔루션이 요 솔루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 솔루션이라고 그랬어요. A가 우리가 잘 쓰고 있었는데 이 A에다가 바를 추가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ISP와 LSP에 문제가 없게끔 어떻게 했냐면 A를 확장한 B를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요 형태는 뭐냐면 요 형태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에 뭔가 추가할 때 얘를 확장한 그러니까 얘의 아래가 되는 거죠. 아래가 되는 B를 만드는데 얘 위로 가고 얘를 확장하는 형태로 우리가 설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예에서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상속을 할 때 보통은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 어떤 뭐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교과에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넣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 넣게 되면은 코드의 수정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상속을 사용할 때 새 클래스를 기존 클래스의 하위가 아니라 상위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만약 내 상황에서 더 맞다 그러면 요 방법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이제 뭘 생각해 주면 2세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야 돼. 얘를 올라갔는데 얘를 익스텐드 했는데 얘와 얘가 그 2세의 관계 측면에서 이상해.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근데 2세의 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안 되면 어떤 클래스에 자식 클래스로 어떤 새 클래스 추가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로도 추가하면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얘를 상속하고 있거나 구체하고 있는 애들이 수정이 더 적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중에 가장 마지막 DIP 다섯 번째 설계 원리인데 Depend upon abstractions, do not depend on concrete classes.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된다. concrete,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게 DIP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아니 추상 클래스보다는 concrete 클래스라는 건 뭘 하는 클래스예요?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클래스들은 다 abstract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바에서 abstract 키워드로 수식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C++에서도 그게 뭐 순수 가상함수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얘는 상위에 있어서 그 객체를 실제 생성하는 클래스가 아닌 애들, 이런 애들들에 의존하더라도 이제 포함 관계나 사용 관계 때문에 내가 의존해야 돼. 객체 간 관계를 우리가 만들 때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클래스를 의존해야 돼. 의존해야 된다라는 게 이거고요. 이 원리에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정의인데 요 이름은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에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그래서 뒤집다는 얘기가 이 중간에 I가 나오는 거예요. 의존 관계를 뒤집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의존 관계를 뒤집는 거하고 추상 클래스에 의존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어떤 의미냐? 그걸 좀 먼저 살펴봅시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person, dog이라는 걸 person 클래스가 dog이라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포함 관계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돼. 아니면 내가 여기에 포함 관계로 유지하지 않고 어떤 메소드에서 강아지 객체를 써. 그러면 또 화살표가 이렇게 가요. 즉 내가 person은 이 강아지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에 강아지 대신에 pet으로 바꾸는 거예요. pet으로 바꾸는데 여기서 new dog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좋은 형태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설정을 통해서 요 코드 안은 강아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클래스 관계도를 그리면 이 person은 여기에 이제 강아지가 생성할 때나 아니면 셋페 통해서 강아지를 내가 기른 애완동물로 설정하는 거죠.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관계도가 어떻게 되냐면 person은 뭐에만 의존해요? pet에 의존해요. pet에 의존하지만 실제 자기가 사용하는 건 어떤 타입의 객체예요? 강아지도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 있죠. 즉 화살표가 안 가리키고 있는데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어떤 클래스는 또는 객체는 내가 화살표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데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몰라도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더 유연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한 결합, 강한 결합. 근데 느슨한 결합을 선호하라는 거예요. 요 경우에는 이건 강한 결합이에요. 왜냐하면 강아지 말고 고양이를 기르고 싶으면 코드를 수정해야 돼, 이 경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가도 고양이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바꾸는 게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 set pet에 강아지를 넣게 되면 강아지랑 그 관계가 맺게 되는 거죠. 고양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에 의존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내가 사용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라. 내가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게 DIP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나는 꼭대기에 있는 추상 타입에 의존을 하고 실제 내가 관계 맺는 객체는 얘의 다양한 후손들이 되겠죠. 근데 이 후손들이 어떤 애들인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나는 몰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만 갖고. 그렇게 돼야 되고 이 쓰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LSP 등 이런 게 다 보장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얘는 펫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애완동물을 유지할지는 생성자나 요 세터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이 설정해 줄 순간 관계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 주입이라고 그래요. Dependency Injection. 그러니까 관계를 밖에서 내가 세터나 생성자 통해서 맺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맺어줄 수 있어야 유연하게 이 관계들을 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디펜던시 인젝션 이게 되게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추상 타입에 의존하고 실제 내가 의존하게 되는 객체는 생성자나 아니면 세트를 통해서 맺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 그러면 이 DIP를 제공하는 어떤 DIP에 충실하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냐? 이 관계주입 방법. 추상 타입에 의존하고 관계주입을 받아서 관계를 맺는 그 방법만이 유일하냐?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이제 포함 관계나 측면에서 살펴본 거고 요번에는 상속 관계 있을 때도 DIP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DIP. 여기가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A라는 클래스. 그리고 B는 A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가 있을까요?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어. B는 A를 상속하고 있어요. 그럼 A는 B를 알아요? A는 B를 모르죠. 펫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 펫 밑에 강아지가 있을지 고양이가 있을지 펫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B는 A를 알아야죠. extend A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B는 A를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A는 B를 모르는데도 뭘 부르고 있냐면 B에 뭘 부르고 있어요? 바스를 부르고 있죠. 바스를 호출하고 있어요. 앱스트랙트로 만들어가지고 호출하는데 실제 이 어떤 애의 배스를 쓸지는 이 A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B가 올지, B 클래스가 얘를 상속할지, C가 뭐 얘를 상속해서 배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바즈라는 걸 써서 내 코드를 구현하고 있지만 그 호출하는 요 대상, 바즈를 실제 제공하는 애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상속 관계에서 DIP를 제공하는 방법은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내가 쓰긴 쓰는데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DIP, 의존관계가 뒤집힌 상태로, 그러니까 의존관계가 뒤집힌다는 거는 내가 쓰지만 내가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쓰면은 의존해야 돼요. 내가 쓰면 의존해야지 되는 건데 쓰면서도 의존하지 않는다.
쓰면서도 의존하지 않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포함관계 같은 형태에서는 관계주입 같은 형태로 추상 타입에 의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DIP 그 상속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